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퇴근을 12시에 하는 바람에 방송 녹화를 1시 10분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제가 종목을 좀 몇 개를 피킹을 했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왜곡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왜곡에 있어서 틈을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놈이 종목을 보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왜곡이 생겼어요. 이제 전날에 9.9% 가까이 하락했다가 3%, 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예측한 영역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의와 또 나름대로 증권사들은 리서치 센터가 있어서 이런 뷰로 이런저런 뷰로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쁜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사실은 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시장에 왜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 급락하고 급등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급락은 했는데 반등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옥석이 뭔지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 뭐 우리나라 기관들이 외국에서 살 수도 있고 외국에서 잠깐 들어와서 우리나라한테 뭐 우리나라 HTS나 뭐 MTS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을 같이 보면 좋은데 뭐 완전한 동일체는 아니겠지만 모호한 경계가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을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트렌드가 있고요. 여러분들 특히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냥 좀 맞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그 재수없는 기사를 봤을 때 좋아 보인다라고 그런 기사에 혹해가지고 샀을 때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양을 해서 트렌드를 좀 보면서 사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하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좀 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좀 어지러운데 버벅거려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의 어떤 뭐 일정한 그 흐름 자체를 잘 지켜오다가 9% 하락한 다음에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다라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자, 급락한 다음에 반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날에 10%가 빠졌는데 오늘은 1.5%밖에 올라오지도 못했고 거래량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주요 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5일자입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매동을 이끌어냈냐 하면 자, 삼성전자를요. 1조 2천억을 판매했습니다. 1조 2천억 잘 없어요. 최근에는 뭐 천만 원은 좀 그렇지만 뭐 천억도 많아요. 근데 지금 역시 보시면 1조 2천억으로 완전히 청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전날에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다음날 돼서 뭐 5천억, 7천억 사고 싶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자, 전날에 1조 2천억을 팔고 오늘 보시면 또 외국인은 1,800억 원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 역시 1,700억에 이어서 5,1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은 개인은 일단 10%가 빠졌으니까 사자라는 그런 측면이고 절대로 다음날 돼서 안 삽니다. 1조 2천억을 팔아놓고 왜 사요? 절대 안 사죠.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은 철저하게 수급이 엇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도 볼게요. 기관 보시면 인버스를 샀어요. 인버스를 샀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매 동향을 끝나고 봐서 보니까 인버스를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반등했죠. 기관이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물려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같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인버스를 샀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고 오늘 8월 6일자로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를 샀어요. 시장에 빠졌을 때 삼성전자를 마찬가지로 기간 매동입니다. 그럼 5천억을 팔아놓고 산 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의 그 매매 동향의 추이를 보시면요. 자, 외국인은 이때부터 7월 한 17일 정도를 되게 중요한 날짜로 보고 있는데 7월 17일 이후로 급격하게 매매 동향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 털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그렇고 외국계도 그렇고 전부 다 물량을 줄이고 있는 단계에서 개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높이고 있는 그런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때 8월 6일자로 오늘 6,500억을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몰빵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히 숫자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의 뭐
조금 더 버티면 1조가 될 뻔한 엄청난 금액인데, 자, 인버스 아까 그 기간이 물렸다라고 했죠.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자, 이 기간이 인버스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인버스를 거의 팔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시장의 상방향을 베팅을 했던 그런 트렌드였고, 시계열을 조금 늘려서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를 보시게 되면 자, 정확하게 7월 17일을 기점으로 인버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늘리고 있었고, 즉 인버스라는 것은 하방에 베팅하다 보니까 시장을 하락 방향으로 보는 거고, 개인은 인버스 물량을 줄이면서 상방향으로 시장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보실게요. 7월 17일이면 딱 여기거든요. 자, 정확하게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인버스를 늘렸던 시점에서 시장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때까지 예측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자, 우리가 하고 싶었을 때처럼 코스피가 정확하게 반대로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버스가 포함이 되지는 않은 거, 뭐 나랑 개인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개인이 인버스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을 파는 것을 다 같이 엮은 게 ETF, 인버스 ETF이다 보니까 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친구가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은 철저히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개인하고 달라서 나는 특별한 종목 보는 피킹 능력이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그래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이 뭘 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인버스는 제외하고, 자,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는 7월 17일부터 빠졌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기관이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담았던 종목들을 보면, 신한지주,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거고, 실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 인버스, 삼바, SK텔레콤 우리 많이 수익 났었는데 지금 좀 밀렸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자, 정확하게 시장에 빠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다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못 올라왔습니다. 기간이 물려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7월 17일부터 3전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 매도는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매도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밀려 있고, 실제로 이때부터는 하이닉스를 담고 있었던 기간,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어제 폭락이 있었지만 오늘 4.8%나 올리면서 일단은 주요 200일선에서, 너무 뭐 얼굴이 가까이 있었네. 주요 200일선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간이 물려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기간. 그 다음에 신한지주 보실까요? 7월 17일부터 순매수 상위에 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좀 내릴게요. 얼굴은 여러분들 보시면 실망하십니다. 네. 마이크도 나오네. 자, 이렇게 보시면 언젠가는 깔 날이 있겠죠. 자, 7월 17일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신한지주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개로 두고 얘도 물려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상승 방향을 베팅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측치 못한 부분에서 시장 하락을 했고, 오늘 0.7%밖에 못 올랐으니까 얘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주는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요 더 큰 메리트가 있어요.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 배당을 주는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6만 원에 한 주 살 거를 5만 3천 원에 샀으면은 사실은 배당이 뭐 거의 한 10% 정도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샀으니까 약 1한 1주를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많이 물려 있었습니다만,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많이 산 거, 특히나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은 더 많이 털었는데 기관은 거의 10% 가까이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목 드리는 거 지금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두세 개만 사셔가지고 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달라요. 그동안 좋은 흐름 보였지만 물량을 완전히 토해냈습니다. 저도 셀트리온 빠인데 사실은 18만 2천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은 셀트리온의 하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삼바를 갔다라는 거. 삼바랑 알테오젠을 갔다라는 거죠. 어제 하락폭이 있었거든요. 7월 17일부터 늘려왔던 게 바로 이 알테오젠인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얘는 사실은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약간은 좀 약간 운전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비중을 똑같이 제가 드린 종목 5개를 20, 20, 20, 20 한다라기보다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5%로 줄이고 다른 종목들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데, 저는 신한지주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힌트를 줬던 거는, 급락 이후에 바로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의도를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바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7월 17일부터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삼바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심지어 코스피가 밀릴 때도 안 밀렸었습니다. 바로바로 반등했었거든요. 몸통도 짧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지에서 원래는 윗꼬리가 달리면은 안 좋은 신호인데, 자, 하락에서
도지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바로 오늘 4.2%나 해버렸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삼바와 알테오제는 가지고 더 올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시면 크게 물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메리츠 금융주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제 물량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메리츠 금융주주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폭락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하락 이후에 못 올라왔던 종목들은 일단은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반도체에 좀 욕심이 있다. 하이닉스 하락폭이 과도한데 삼성전자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반드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물론 뭐 저랑 여러분들이 수수료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엮여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저도 뭐 증권사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투자 판단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던 틀리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SK 하이닉스로 갈아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기관과 외국인처럼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하루 이틀 매동 말고 조금 더 시장이 하락했을 때부터 담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고 실제로 얘네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그저께 왜곡이 발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제 왜곡을 발생했었는데 다시 못 올라온 것들은 의지가 없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등폭이 컸고 요렇게 흐름을 잘 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빠지는데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고 있었던 종목은 조금 더 올릴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고점에 몇 개 이상 머리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으로 시장이 왜곡이 들어왔을 때 짧게 뭐 5%에서 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하이닉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삼바 신한지주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실어서 보시면 좋고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가지고 계시면서 한 며칠 또 지켜보시는 거죠. 보름 정도 아니면 그 전에 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짧게 청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거 하필이면 내가 재수 없어서 그 기사를 봤던 거 지금같이 뭐 카카오나 SK텔레콤 제가 추천드린 거긴 하지만 하필이면 뭐 빠지기 전에 내가 봤다라고 해가지고 카카오가 앞으로 뭐 좀 쇄신을 할 것이다라고 봐가지고 쇄신할 것 같은데라고 사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저도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유튜브 항상 주식 방송으로 많이 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했을 때는 수급으로 진짜 그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으로 조금 이제 날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주식보다는 약간의 비중을 줄이면서 배당주나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금융상품도 많이 하지만 코스피는 제가 좀 비중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금투세도 그렇고 그리고 대주주들도 많이 떠났어요. 다 미국 주식 합니다. 배당주 많이 하시고요. 저 배당주 때문에 아무튼 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주식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또 기회가 있을 때는 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배당주 하실 분들은 8% 포트폴리오 따라하기라는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거는 요 미국 주식으로 조합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제 S&P를 담는 SPY와 이제 조합과의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렌 버핏도 한 종목에 몰빵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시거나 주식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 틈을 노려서 주식하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밤 마무리 잘 하세요. 1시 24분입니다. 고맙습니다.